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수천병원 김상광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 연골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연골은 거골과 경골이 있죠. 거골하고 경골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그쪽에서 사이에 있는 연골이 손상이 되는 것을 발목 연골 손상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발목 연골 손상이 생기는 것은 발목을 자주 삐었을 때 생긴다 그러죠. 이렇게 한 번 삐게 되면 괜찮은데 자주 삐는 거죠. 두 번, 세 번 삐면서 연골끼리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발목 연골에 손상이 생기는 거고요. 연골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다른 말로는 박미성 골연골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미성 골연골염.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죠. 박미성을 이단성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이단성 골연골염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발목 연골 손상은 또 다른 말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연골이 괴사다. 또 연골에 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연골의 골절이다. 연골의 결손이다. 골연골 병변이다. 등등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도 다양하지만 영어 이름도 다양해요. 박미성 골연골은 OCD라고 이야기하고요. OCL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그렇다 그러면은 발목 연골 손상이 생긴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치. 시작하자마자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위치예요. 내측과 외측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나 내측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후방이 많이 생긴다. 후방이 많이 생긴다. 외측은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 전방입니다. 전방. 앞쪽에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죠. 외측에 발목을 삐게 되잖아요. 발목을 삘 때, 바깥쪽 길이 많이 삘 때 전거비인대가 앞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전방에 생기는 거고, 이건 계속 삐면서 무릎이 안쪽에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꺾이면서 뒤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측은 후방이고 외측은 전방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종도 생기는데 물혹이 생긴다 그래요. 물혹이. MRI나 엑스레이 보면 물혹이 생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후방, 이쪽에 내측에 더 많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줄 생기는 거 외상 때문에 생기는 거죠. 외상. 발목을 삐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증상을 좀 알아볼게요. 발목 연골 손상이 생겼을 때 증상.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혹시 연골이 안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증상은 아주 다양해요. 딱히 이것이 연골 손상이다 라고 우리가 100%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증상 없이 엑스레이상 뭔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엑스레이상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행 시 일단 걸어다닐 때 통증이 있어요. 아픈 분들은. 그리고 뭔가 연골이 끼어가지고 잠김 현상, 잠겨가지고 발목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발목이 부었다 그래요. 선생님 발목이 부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발목 부종도 생기게 됩니다. 보행 정도나 운동량에 비례를 한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많이 걸어다니고 운동을 많이 하고 점프를 많이 할수록 증상은 더 생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상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잠시 시큰시큰 하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1초간 아팠다가 좋아지고, 근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져요. 하다가 한 5분간 아파요. 5분간 아프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컨디션 안 좋으면 한 3, 4일 계속 아픈 거예요. 3, 4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계속 아프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연골 손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외측 같은 경우에 전방이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더 통증이 좀 많이 나타나요. 증상이 더 심해져요. 앞쪽이니까 더 아파요. 앞쪽이니까. 외측 전방이 많이 생기고, 외측에 생기면 더 많이 아프더라. 왜 그러냐면 박미성이니까 연골이 더 떨어져요. 잘 떨어지거든요. 외측이. 그래서 더 아픈 거죠. 증상도 심하더라. 그럼 이제 증상을 알아봤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외래에서 검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검사를 해볼 때는 발목 연골의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눌러봅니다. 손으로 눌러봤을 때 그 위에 압통이 있으면 우리가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안정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도 발목인대 나왔죠. 발목인대 손상할 때 나왔는데, 발목을 흔들었을 때 스트레스 검사를 같은 거 했을 때 불안정성이 있으면 우리가 역시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발목 뒤쪽이 안쪽으로 털어진 예방 변형이 있으면 역시 문제가 있더라.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도 알아봤고 이학적 검사도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엑스레이 MRI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MRI. 근데 이 엑스레이는 병변이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이기도 해요. 이상 소견으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상 괜찮다고 해서 절대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 보이는 경우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가 가장 좋겠죠. 하지만 엑스레이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보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병변이 진행이 됐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내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컵 모양처럼 깊어요.
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컵 모양처럼 좀 깊게 나타납니다. 깊게 나타나고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초승달 모양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깊지가 않아요. 초승달처럼 초승달 안 깊잖아요. 이렇게 얇게 이렇게 퍼뜨듯이 되는 것이 외측이고 외측은 컵 모양처럼 깊게 떠지게 됩니다. CT는 별로 효과 없다고 그래요. CT는 또 초음파도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안 되면 MRI 빨리 찍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류예요. 분류는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엑스레이를 보고 분류를 하기도 하고 MRI를 보고 분류를 하기도 하고 관절경 수술해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엑스레이 보고 먼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연골 하골이 일단 좀 약간 부은 거예요. 부종이 생겨가지고 여기 압박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봤을 때 약간의 떨어지는 게 있어요. 분리. 약간의 뭔가 떨어지는 분리 현상이 있더라. 세 번째는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지만 일단은 떨어졌는데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우리가 전이라고 그러죠. 예, 전이는 없더라. 떨어졌지만 움직이지는 않더라. 요거는 이제 네 번째는 완전히 떨어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이가 생겼더라. 이렇게 엑스레이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까지는 수술을 잘 안 해요. 네 번째는 반드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약간 나누어져요. 세 번째는 내측은 3단계는 수술 안 해요. 근데 외측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파요. 그래서 3단계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단계는 내측은 안 한다. 외측은 한다. 4단계는 다 수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게 됩니다. MRI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MRI는 이런 비슷해요. MRI는 첫 번째도 부종이 있더라. MRI 2단계를 조금 나누게 됩니다. A랑 B로 나누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낭종이에요. A는 낭종이 생겼다. 물혹이 생겼다. B는 불안정 골절. 불안정한 골절이 생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똑같아요. 떨어졌지만 전이가 없더라. 네 번째는 전이가 있더라. 엑스레이, MRI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이를 A, B로 나누었더라. 그것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경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관절경은 세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딱딱하고 좀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연속성은 있는데 좀 눌러보았을 때 울퉁울퉁 약간 들어가요. 물컹물컹. 네, 세 번째는 들어갔는데 푹 들어가는 게 세 번째 단계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근데 대신에 모든 분류는 엑스레이, MRI, 관절경을 다 보고 분류를 하는 게 맞겠죠. 다 보고 한 개로만 분류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분류를 해야 맞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러 가지 증상 봤죠. 그 다음에 이학적 검사 살펴봤고 엑스레이나 MRI에 의한 분류까지 좀 발목 연골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나요? 그래서 발목 연골 상당히 밀접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인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발목 연골 손상까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까지 가기 전에 발목인대를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